죄가 없어져 남편답게만 평가만 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네, 각 당의 소식과 함께 대선 향방을 짚어보는 대선 한라인. 매주 월요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선대위 공동상황실장 맡고 계신 고민정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크리스마스 어째 지냈습니까? 시끄러웠죠? 어찌 지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가지고. TV만 보면 뭐 계속 나와가지고. 뭐가 계속 나오죠. 네. 뭐 크리스마스를 여쭤보기도 죄송스러웠던 게 맞아요. 정치권의 일이 너무 너무 많았고 많았습니다. 지금 너무 뭐 많았어요. 상황실장이라는 자리도 그때그때 들어오는 얘기들이 네. 바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자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고민정 의원님과 함께 차근차근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뭐 많이 얘기해야 될 부분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허위 이력 관련된 사과 발언 26일 날 있었던 내용인데요. 네. 일단은 허위 경력 의혹은 잘못됐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 남편은 잘못은 없다 강조를 했습니다. 의원님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째 봤냐면요. 네. 그 사투리 굳이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남편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를 대국민 앞에서 하신 것이다. 네네. 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아내로서는 미안한 마음이 참 많이 들겠죠. 네. 본인이 왜 그때 부풀려서 학력과 경력들을 위조했을까? 내가 영부인의 위치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을 테지만,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요, 내가 영부인이 혹은 내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과 원칙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해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디 하나 이력서를 쓸 때에도 내가 뭘 잘못 쓰지는 않았나. 늘 2번, 3번 체크해보고 꼼꼼하게 보고 뭐 하나 잘못 쓰면 막 간이 그냥 콩닥콩닥 하죠. 어떻게 막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한두 건이었으면 좀 뭐 그래 뭐 실수가 있었겠거니 혹은 좀 과장하고 싶었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그래도 좀 있었을지 모르는데요. 지금 제가 파악한 것만으로도 2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 이것은 고의성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날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이 말이 좀 들렸어요. 남편이 대통령 돼도 아내 역할만 충실하겠다. 이거 언론에서도 많이들이 이제 뭐 돌려서 다시 보도도 하고 있는데 보시기에 네. 또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이 얘기가 네. 아니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뭐 자제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공식적으로는 아예 활동을 안 하겠다는 건지 이게 과연 가능한 한 얘기인지 어떻게 보세요? 집에 있겠다는 건 뭐 하는 게 있다면서요? 굉장한 착각에 빠져 있는 발언입니다. 어. 왜냐하면 영부인의 역할은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선택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가 예를 들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청와대 가서 살고 영부인은 그럼 바깥에서 살고 전혀 공식 행사라든지 국빈 방문이 있을 때 와이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국빈 간의 이제 방문
방문이 있을 때는 늘 그 격식들을 맞추게 돼 있습니다. 의전상. 네. 우리나라가 이 부부가 같이 함께 가게 되면 그 나라 정상도 반드시 두 부부가 같이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원포인트로 어떤 하나의 협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만 가실 경우에는 그쪽도 대통령님만 나오셔서 협상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국빈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 부부가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런데 본인이 국민들 앞에 나서기가 껄끄럽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대한민국의 영부인 자리를 없애겠다라는 거는 굉장한 그 자만이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을 선택하겠다라고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착각에 좀 심각하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얘기를 한 것이다. 맞습니다. 라는 거네요. 네. 자, 이 김건희 씨 사과 때문에 정치권도 파장이 상당히 일고 있는데 오늘 뉴스공장에 우상호 의원이 출연을 했는데요. 네. 자, 영상 좀 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씨 사과는 보셨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국민에 대한 사과가 아니고 남편에 대한 사과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국민에 대한 사과라면 이런 방식을 그렇게 시작을 가족 얘기, 남편 얘기부터 시작하지는 않죠. 어떤 점들을 내가 실수하고 잘못을 범했는지를 고백을 해줘야. 그러니까 구체적인 잘못에 대한 고백이 없는 사과는 진정성이 있다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과는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략적 사과다. 자, 우상호 의원이 정략적 사과다 이랬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혹시 어떤 얘기가 좀 오갑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우상호 의원님 인터뷰를 네. 못 봤는데도 네. 저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아. 윤석열 후보를 향한 사과였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다 일일이 묻지는 않지만 결국 김건희 씨가 실제로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하려면 네.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죄의 대가를 어떻게 치르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각오가 필요한 것이지 네. 사과로서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허위 학력을 써내놓고서는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 다 용서해줘야 된다는 거가 되잖아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씨에게 남아있는 것은 수사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수사밖에 없을 알겠습니다. 것이다. 지금 이제 뭐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국민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남편에 대한 사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비판도 있으니까 이수정 그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이게 결혼 전에 있었던 일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편도 모르고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에게도 사과를 하는 것이 동시에 남편에 대한 사과도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입장을 밝히기로 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저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방어를 하고자 하는 그 아. 몸부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혼 전과 후를 자꾸 이제 이수정 위원장께서 주로 많이 나누어서 얘기를 하시던데 결혼 이후에도 안양대나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네. 역시나 허위 학력과 경력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 이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 사과한 이후에 그 당에서 해명 자료를 배포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거기에도 보면은 부풀려서 했다 뭐라는 식으로만 되어 있지 명확하게 이것은 잘못이다라는 것들은 그렇게 보이질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국민한테 그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다 될 일은 아닌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남영희 대변인 역시 김건희 씨 사과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그동안 제기된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의혹이 다 해소되지는 않았다. 오늘 사과가 이 부부, 윤석열 후보 부부가 진심이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게 궁금해요. 해소되지 않은 의혹 네. 어떤 겁니까?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맨날 들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너무 붙들고 많아가지고. 다니겠네요. 예. 근데 그 중에 저는 좀 유의 깊게 보고 있는 게 네.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기획이사 아,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나온 이후에 분명히 윤석열 후보가 그것은 발급받은 사실이 맞다.
그것은 아. 제대로 된 증명서가 맞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기획이사. 예. 그렇다면은 이 증명서가 위조가 아니라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위조일 수도 있지 않아요? 네. 우리가 늘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만약 위조가 맞다면은 후보자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게 되고요. 만약에 위조가 아니다라면 그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전현직 그 대표들 혹은 실제로 근무했던 사람들 혹은 그 직인을 찍어줄 법한 부서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한 번도 김건희 씨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업무방해에 또 해당이 될 수 있죠.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말이 안 수사를 된다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그렇죠. 있다. 지금은 피해갈 수 문제가 없는 된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고도 지금 JTBC 보도 금방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석사 논문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네. 미술학 석사를 받았는데 그 석사 논문에서 심각한 표절 정황이 발견이 됐고 또 얘기 들어보면 이 논문 자체가 미술계로 김건희 씨가 들어오게 된 결정적 그렇죠. 논문이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도를 보니까 네. 42%가 표절된 것으로 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께서 미술계에서 활동하신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사상 누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했던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 모두 다 업무 방해가 해당이 다 되겠죠. 업무방해 될 수 있다. 네. 네. 심각하다. 거짓 지위에 계속 거짓에 거짓에 때문에 거짓에. 밑에서 또 그렇습니다. 다르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바꿔주세요. 뭐 김건희 계속 씨 하던 말고. 얘기니까 이거는. 예. 네. 박근혜 이제 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에 문재인 대통령이 깜짝 또 카드를 사면. 보내셨어요. 네. 사면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셨는데 그 결정 배경에 저는 이게 뭐 아무도 청와대 다른 누구도 모르고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셨다 이렇게 입장을 냈거든요. 영상으로 좀 보고 오시죠. 뭐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청와대 참모진이 전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고요. 어제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뭐 언론과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17일 날 검찰국장에게 그 대통령의 말씀을 뭐 전달했다. 그러니 대통령 결심은 그 17일 이전이나 그 정확한 시점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봤고요. 하여튼 대통령께서 좀 혼자 그렇게 좀 고뇌에 찬 또 외롭게 그 결단을 좀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또 여쭙습니다. 네. 저 얘기를 저는 이제 정말로 저런 일을 혼자 저렇게 결단을 하셨을까? 아니면 극소수의 누구는 알았지만 또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했다는 얘기일까? 또 그걸 또 박수현 대변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또 다른 뜻이 있으신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네, 거기 어떻게 계속 보세요? 계셨으니까요. 네. 의원님께서. 하지만 뭐 저도 이제 추정일 수밖에 네네, 없는 그렇죠. 게 당연히. 네. 경험담과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정말 혼자 결정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면 문제는 정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워낙 그 굉장히 민감한 분이시기도 하고 그렇죠. 누군가와 상의하고 또 이 영역을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의 영역을 넓힌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의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고민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여당 지지자들도 혹은 뭐 일반 국민들께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충분히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까지도 다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비난까지도 다 받겠다라는 결심이 서셨기 때문에 사면 결정을 내리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혼자 하셨을 것이다. 옆에서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혼자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면 결정을 하니까 여야 모두 많이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지금 각계 입장도 좀 천차만별인데 일단은 정치적 의미 파장이 좀 달라 보입니다. 이양수 대변인 같은 경우는 보온, 물타기, 갈라치기 사면 선거용 카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성일종 의원은요, 대선을 앞두고 이 중요한 시기에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다. 야권의 분열을 노린 것이다. 예, 지금 말한 것처럼 대선을 앞두고 사면하니까 야권이 분열된다라는 분석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 지지자 입장에서 이거 찬성 안 하는 분도 꽤 많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이 타이밍 하필이면 12월 24일 대선을 70여일 앞둔 이 타이밍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타이밍 시점.
그 시점까지 분명 고민하셨을 거고, 이것이 발표된 이후의 상황들까지도 분명 생각하셨을 겁니다. 네. 스타일상. 근데 이것을 더 늦춘다면 네. 더더욱 선거와 연관지어서 해석되는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미루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 있었을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야당에서 내부 결속이고 민주당이 내부 결속하려는 거고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한 책동이다. 이제 이런 뭐 비판을 MB 대통령하고 하시는데. 자꾸 비교를 해요. 예, 예. 근데 이제 경우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이제 우리 지지층들 그리고 박근혜 탄핵을 원치 않았던 수많은 국민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지가 박근혜 오히려 석방을 원치 석방을 않았- 예, 네. 원치 않았던 네.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지가 오히려 저희한테도 숙제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 숙제는 이제 의원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많이 고민을 걱정하는 하셔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뭐 여권 지지층 이탈이 급한 게 아니라 야권도 사실 만만치가 않은 게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더 큰 고민이 클 겁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국정농단 수사팀장이었고 맞습니다. 지금의 이제 재판의 결과를 이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TK 같은 데서는 지금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시각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관련해서 또 영상을 한번 보시죠.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했을 거예요. 특히 뭐 탄핵 주동 세력들이 지금 윤석열 캠프의 중심에 있잖아요. 권선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윤석열 후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야죠. 윤석열 후보는 책임이 있잖아요. 우선 첫째, 45년 구형을 때렸잖아요. 두 번째는 형집행 정지를 2번 거부했어요. 그때도 대통령의 몸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몸 상태가 이래 될 상황의 원인도 윤석열의 형집행 정지 2번을 거부한 데서도 따를 수 있다 이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윤석열 후보일 것이다. 자, 이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합니다. 아, 동의하세요? 동의해요? 네. 조은진 의원하고 예, 저 대목은 동의가 되네요. 어떻게? 예. 그러니까 동의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씨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네. 지금 야권에는 계시기 때문에 복당 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아마 큰 숙제로 남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 당의 후보가 되면 하나의 이제 리더가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겠다고 지금 이제 판을 깔고 본인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 혹은 김종인 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삐걱삐걱 될 수밖에 없어요. 선거라는 게. 근데 이제 그런 위기들을 관리하는 능력들을 봐보면 과연 리더로서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찍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박근혜 씨를 받아 안을지 말지에 대해서도 매끄럽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조금 다른 시각을 또 더해 주셨네요. 그러네요. 네. 네. 아, 자, 요 얘기도 좀 해보죠. 유튜버 요새 뭐 대선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게임 관련 유튜브 나갔는데 최근에 두 후보가 예. 윤 후보, 이 후보 두 후보가 주식 관련 유튜브 저도 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유튜버인데 거기를 나가서 두 사람이 알 수 없는 정책에 질문이 똑같아요. 질문 답변만 보면 되니까 조금 빨리 돌려 듣고 했던 것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거 보면서 한 평을 좀 주실래요? 저는 보셨어요? 솔직히 그거 아직 다 못 봤습니다. 별로 안 그거에 봐도 되긴 대한 한데, 예. 뉴스들만 많이 네네네. 봤는데요. 그거만 보시죠. 그거 봐도 돼요. 예.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윤석열 후보는 그 어떠한 토론에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 네. 심지어는 뭐 어떤 그 단체에서 주관하는 양자 토론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유튜버들 가운데서도 왜 하필이면 주식 프로그램에 나온다고 했을까? 왜 저도 그것은 오케이를 그걸 했을까? 보면서 참 왜 나왔을까? 그게 네. 의문이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증권 거래 관련된 어떤 그 조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를 해본 경험이 특수부 검사로서 특수부, 맞습니다. 금조부 특수부. 네 그런 자신감 때문에 내가 그것만큼은 잘 알아.
그 마음 때문에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질문 자체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네. 그렇게 못했. 왜냐하면 잘했어요. 예. 예전에 윤석열 후보가 초반기에 그러니까 당신이 정치를 그리고 국정을 어떻게 배웠냐라고 했더니 제가 검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검사하면서 수많은 그 현장들을 봐왔고 네. 거기에서 제가 배웠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증권 주식 역시 그 수사를 통해서 배웠던 자신감 때문에 아하.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나왔을 것이다. 근데 이제 잘못은 뭐냐? 대다수의 국민들은 범법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는데 이분은 범법을 저지르는 그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을 보고 내가 세상을 다 안다라는 착각에 빠져 계시는 주가 조작하는 거죠. 사람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사실 되네요. 저도 궁금했던 게 이해가 돼요, 지금 들어. 윤석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도 나갔을 경선 과정에서 자기 당 내부의 그 후보들과 토론할 때도 내가 이재명 후보 맞붙으면 경제 얘기로 누르겠다는 네.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근거로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경제 궁금했는데 수사를 했으니까. 고민정 의원께서 그걸 이해를 풀어주셨고요. 하겠네요. 자, 아니 게 아니라 저처럼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원래 그 경제 방송도 토론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나오니까 나오니까 대담 따로 형식으로 따로 바꾼 불러준 거거든요. 거예요. 네. 아니 국민들이 후보들 자질하고 능력을 알아봐야 되는데 토론을 안 하네. 그래서 이게 토론 또 해야 된다라고 주말 사이에서 두 후보 간의 설전이 벌어졌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후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 토론 해보니까 자기 생각이나 얘기하고 우리 시청자들 전문가들이 보고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 이거 토론하면 싸움밖에 안 난다. 정책 토론을 한다는 게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고 네. 국민의힘 경선 16번 했는데 그거 뭐 누가 봤어요?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재명 후보는요, 민주주의와 정치가 가진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치라는 게 이런 본질이 이해관계 조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윤 후보가 이렇게 같은 이제 후보니까 예. 봉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재명 네. 후보 그 다음 날은요, 이 토론을 말싸움으로 취급하면서 거부하는 거 민주주의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네, 맞아요. 세상에 배움없는 토론은 없다. 그러면서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본인은 앞으로도 잘 듣고 잘 배우기 위해 토론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윤석열 후보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장동 특검이나 먼저 받아라. 그거 설명하고 얘기하면 토론에 얼마든지 응할 용의가 있다라고 또 응수를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고민정 의원께서는 토론 필요하다는 입장이실 것 맞죠. 같은데 이 그렇죠. 상황 자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하시는 건데 아까 제가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영부인의 역할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당연한 의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걸 착각하고 계시는 건데 윤석열 후보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토론은 그러니까 대장동 특검을 받으면 토론 얼마든지 하겠다라고 네. 말씀하셨던데 토론은 법적으로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고 말고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늘상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수사하던 버릇만 있던 분이다 보니 네. 수십 년 동안 그렇게만 하시다 보니 1대1로 서로의 의견을 맞붙어서 내 의견을 설득시켜내고 상대방을 제압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지기도 하는 그런 민주주의의 정수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하셨던 분이구나. 네. 그러니까 검사를 하던 그 버릇이 결국은 이게 대한민국으로 전이가 될까 저는 그게 참 두려운데요. 아하. 늘 국민들을 대할 때도 범죄자를 보듯이 대하는 것은 아닌가. 상대방 후보를 대할 때도 계속해서 지금 대장동 얘기만 하는 것을 보면 지금 네. 범죄자를 마치 보는 것처럼 지금 저러는 아이고. 거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인 수사 기법으로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토론의 형식으로 1대1로 서로 맞상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꾸 보려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기본기가 돼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 10시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성남에 있는 대장동에 갔습니다. 원희룡 1타 강사, 뭐 본인 1타 강사 했으니까 1타 강사, 또 국회의원인 그 지역 국회의원입니다. 네. 김은혜 의원하고 같이 갔는데 일단 거기 가서 또 여야가 다시 공방을 첨예하게 벌였는데요. 네. 박성준 이제 대변인이죠. 이게 이 윤 후보 부인이 사과하자마자 네거티브 전략을 보이고 있다. 사과문의 잉크가 안 말랐다라고 하면서 윤핵관이나 권력 다툼, 부인 경력 위조 문제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는 술수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원일이 국민의힘에서 네. 야당 후보 일정을 문제 삼는 것 자체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아니 대장동 게이트 진실 규명하고 특검 촉구하겠다는데 왜 이게 네거티브 선거전이라는 거냐 이해를 못하겠다. 국민의힘은 네거티브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것이고 네. 검찰이 대장동 게이트 밝힐 능력도 오지가 없으니까
대정동 특검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고민정 의원님. 지금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그냥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특검 받아들여라 그런 걸 좀 더 관철시키기 위해서 간 걸로 보이는데 이게 이재명 후보 지지율하고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태세를 전환하기 위해서 가셨겠죠.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허위 경력, 학력 문제가 너무 과도하게 커지고 네. 있고 또 박근혜 씨 사면으로 인해서 이제 당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분열 양상들이 보이다 보니 네. 하나로 뭉쳐야 되겠다 싶어서 내건 게 바로 대장동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굉장히 꼼꼼하게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굉장히 자신이 있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특검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빠른 수사 그리고 대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야당에서는 가장 느린 방법을 자꾸만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 하겠다, 고발사주, 쌍특검 다 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 당에서 법사위에다가 내걸었던 특검 법안은 이재명 특검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표적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편파적인 특검법을 내밀면서 왜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앞뒤가 안 말이 안 맞고요. 맞다. 예, 네. 후보자의 정말 말대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부산저축은행부터 네. 시작해서 돈 받은 사람들까지 다 수사할 수 있는 그 특검을 조속하게 좀 처리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마무리로 짧게 민주당 소식도 하나만 짚고 가죠. 네. 이재명 후보 드디어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났고 만났어요? 또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27일 출범을 시켰습니다. 비전 투어를 하겠다고 해서 지방을 다니실 텐데 첫 일정으로 호남을 함께 역시 찾기로 호남이에요. 네. 했다라고 하는데 자 호남 지지율 뭐 답보라는 얘기도 있어서 그걸 극복할 수 있을지 자,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 이 두 분의 함께하는 움직임이 지지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좋게 영향이 미치게 제가 만들어야죠. 만들 네. 것이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네. 이미 그 호남하고 대구, 울산 이쪽을 좀 훑어봤습니다. 지역 사람들도 계속 만나봤는데 이낙연 후보님이 같이 합류해 주기를 많이들 원하셨고, 아하. 근데 그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반전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반짝 효과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당이 민주당이고 네. 경제적으로 그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이 대선을 좀 끌어갈 생각입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 네. 나와주신 고민정 의원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